니네 거짓말쟁이야? 새끼들아! 홍명보는 과연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자질이 있던 인물일까요? 최근 들어 그가 감독 시절 보여준 언행과 지도력은 축협 비리와 맞물려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16가지 장면을 통해 그의 실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홍명보는 종종 어떤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기보다 다른 이유를 찾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2002 월드컵 3, 4위전 터키전에서 홍명보는 어이없는 실수로 월드컵 역사상 최단 시간 실점이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남겼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볼이 저한테 오면은 이제 상대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주지 말고 골키퍼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볼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잔디에 물도 많이 뿌리고 결과적으로는 홍명보는 당시 좌측 수비수로 나왔던 유상철 선수가 상대 공격수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패스한 것을 참사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요. 최후방 수비수라면 동료의 잘못된 패스나 돌발 상황까지도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유상철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홍명보에게 상대 공격수와 간격이 있는 여유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했는데 그것을 당황스러웠다고 핑계를 대고 심지어 잔디가 물에 젖어 있어서 실수했다며 환경 탓까지 덧붙였습니다. 선수들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점의 결정적인 이유가 자신의 볼 컨트롤 미스와 판단 착오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 상황을 재구성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책임을 분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2009년부터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직을 맡은 홍명보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선수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솔합니다. 야, 어떻게 수비가 찬스가 생기면 찬스 받아가 골 주냐고. 그리고 골 먹고 나가지고 20분, 30분 남은 거 가지고 계속 뒤에 쫓아가면서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자세들은 개판이야, 개판. 내가 이래가지고 싸움이 좀 끝나가지고 느껴가지고 한 놈들이야? 니네 거짓말쟁이야? 새끼들아! 감독이라면 실점 상황이나 경기력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을 짚고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기술적, 전술적 피드백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선수들과 코치진 앞에서 비속어와 욕설을 섞어가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수들과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압적인 태도로 선수들을 억누르려는 방식,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제외하겠다는 식의 위협은 후진국 축구에서나 벌어지는 권위적인 리더십의 전형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오만전을 앞두고 홍명보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술을 전달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동 애들은 이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우리 선수들보다 적어. 이유는 쟤네는 잘 돼도 알라신이고 못 돼도 알라신. 내일 여러분들은 우린 알라신하고 싸우는 거야. 오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알라신하고 싸워. 무슨 얘기 알겠어? 이 신하고 싸우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야 되는 건 알겠지? 홍명보는 오만 선수들이 오직 알라에 의존해서 결과에 책임지지 않거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로 왜곡해서 평가하며 선수들에게 심리전으로만 싸워 이기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벌어놓고 있습니다. 상대팀의 특성이나 경기장 환경에 대한 분석은 보이지 않고 전술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보다 신과 싸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같은 추상적, 정신적 메시지만을 주입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현대 축구에서 감독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전술적 명확성과는 거리가 먼 장면입니다. 낙하산 논란 속에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홍명보는 기자회견에서 다소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소통 방식으로 기자들에게 답변합니다. 우리 선수들의勤勉성, 성실,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세 개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전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런 선수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는 아마 제 입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듣지는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은 상대팀의 포메이션, 압박체계, 공간 활용, 선수 간 유기적인 움직임과 기술적인 조합 등 세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홍명보는 근멸성실 희생이라는 정신적 가치만으로 전술을 만들 수 있다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면서 현대 축구의 전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스포츠 기자들을 다소 낮춰보는 듯한 태도입니다. 또한 홍명보는 선수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내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대표팀 감독은 특정 선수의 발탁이나 제외 혹은 경기력에 대해 미디어와 팬들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렇게 언급한 것은 감독의 고유권한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선수 기용의 기준이나 비판적 평가에 대한 소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무 2패 조 최하위로 탈락한 홍명보는 1승 제물로 여기던 알제리에게 패배를 당한 직후 기자들에게 마치 남의 얘기를 하는 듯한 황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 받을 일이 없는데 오늘 또 많이 받고 떠나겠습니다. 뭐 저한테는 뭐 축구 선수도 했었고 코치도 했었고 축구 감독도 했었고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뭐 어딘가에 탤런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계속된 졸전으로 예선 탈락하며 축구 팬들과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던 엄중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카메라를 많이 받고 떠나겠다며 분위기에 맞지 않는 농담을 던집니다. 월드컵 실패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더불어 팬들을 향한 사과를 하기보다 내게 또 다른 탤런트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향후진로나 개인적인 잠재력을 언급하는 등 뚱딴지 같은 말을 하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듯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전술과 관리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자리라기보다 마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고 떠나는 사람의 고별사 같은 모습이었죠. 이로써 그의 대국민 사과는 진정성이 결여된 형식적인 절차로 느껴졌는데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적 분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자 나르시즘에 젖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월드컵에 실패한 이후 홍명보는 2020년 12월 고연봉의 뛰어난 선수들로 황금기를 맞은 울산 현대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일본의 가와사키와 1대1로 비긴 뒤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질책하는 장면인데요. 여기는 내가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뮤즈라고. 그리고 왜 꼭 먹고 전부 다 심판 라인 들고 손 들고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야? 전부 다 넘어지 마! 선수들이 심판 판정에만 신경 쓰고 경기에 몰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 자체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노조로 격양된 태도로 선수들을 다그치면서 외국인 선수들 앞에서까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방식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뒤 축협의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 또다시 낙하산으로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는 기자회견에서 자기 미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당시 울산 감독을 맡고 있던 홍명보는 중요한 시즌 도중 팬들과 약속을 저버리고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는데요. 울산 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나를 버렸다라면서 자신의 선택을 마치 거룩한 희생인 것처럼 포장하며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 팬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왔다라는 뚱딴지 같은 감정적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는 발언은 사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린 행태를 애국주의로 미화한 위선적인 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을 평가하고 선임할 직접적인 자격이 없는 임생 축구협회 이사가 기자회견에서 홍명보가 적임자인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는 장면입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잉 스타일을 보면 빌드업 시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으로 백스리 변형을 가져갑니다. 이 임생이 장점으로 내세운 근거들은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라볼피아나와 비대칭 3백, 콤비네이션 플레이 등의 전술은 정작 홍명보가 감독을 맡은 이후 대부분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죠.
이 때문에 당시 축협이 내세운 전술적 분석 자체가 낮은 수준의 이해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홍명보 선임을 정당하기 위해 짜맞춘 논리라는 의심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선임 절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임생은 국회에 출석해서 자신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며 항변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명예로서 제가 통화를 안 하고 동의를 안 받은 거는 절대 이거 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학생을 보내세요. 하지만 감독 평가 권한이 있던 다른 위원들과 실제로 그 내용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홍명보의 낙하산 선임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커지자 국회 국정조사가 열렸고 해명이 필요한 이 자리에서 홍명보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감독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타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스스로 봉사라고 표현했지만 이후 20억 원대의 고액 연봉 계약이 드러났고 월드컵 기간 중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 38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전술과 기술 축구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 대표팀 감독보다도 몇 배나 높은 수준이었고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 감독들과 비교해 전술적 역량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연봉은 역대 최고 수준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죠. 절차적인 공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감독에 앉혀놓고 국민 세금으로 수준에 어울리지 않는 고액을 지급했는데 정작 홍명보 본인은 그것을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봉사라는 말로 미화시켰습니다. 쿠팡 플레이 다큐멘터리 노스 투 아메리카에서 공개된 2025년 11월 18일 가나와의 평가전 당일 팀 미팅 장면에서 홍명보가 선수단을 코칭하는 장면입니다. 너 알지? 싸워. 오늘 경기장 나가서 싸워. 바보같은 행동에서 퇴장을 받는다거나 그거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순간마다 싸워. 나는 오늘 그거 여러 번 볼 거야. 어떻게 싸울 것인지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단순한 정신무장 메시지였습니다. 경기 직전에 중학교 코치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술이 아니라 정신력에만 의존하는 감독이라는 인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싸워라는 뻔한 주문에 선수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낮은 급의 지시를 들어야 하는 선수들이 측은하게 여겨질 정도라는 반응이 확산됐습니다. 무리뉴, 콘테, 엘리케, 투엘 등 세계적인 명장들의 지도를 받아본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이런 단순한 정신적 구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쿠팡 플레이 노스 투 아메리카에서 나온 전반전 하프타임 중 라커룸에서 홍명보의 지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스와 골 넣을 수 있어. 아니 한 골, 두 골 더 넣을 수 있어. 좀 더 침착하게 냉정하게 플레이하는 말이야. 더 이상 뛰고 싶어도 못 뛰어. 딱 45분 남았어. 여러분들 스스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 안에서 나타내고 드리블하고 뺏기고 서 있고 그건 뭐가 팀이 되겠어. 전반전 경기 분석을 바탕으로 상대의 빈틈을 공략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기보다 좀 더 침착하게 냉정하게 플레이해라, 45분만 더 뛰어라 같은 추상적인 격려와 호통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축구의 하프타임은 감독과 코치진이 전술 보드를 활용해서 경기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단순히 한 골, 두 골 더 넣을 수 있다는 식의 막연한 격려는 실제 경기력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홍명보는 2014 월드컵 두 번째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비판적인 의견이 분출되자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으로 그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겠다는 사고의 경직성이 우려되었죠. 뭐 감독이라는 게 어떤 날은 뭐 좋은 감독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조기 축구에 있는 감독만큼 못한 감독도 되는 게 그게 뭐 감독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한 뒤 대한축구협회는 47명의 축구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에 326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발간했는데 핵심 지적사항은 전술적 유연성 부족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당사자 홍명보가 검토하지 않은 것인지 10년 후에도 백서의 분석 결과를 무시하듯 그의 전술적 경직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2026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 특성에 대한 분석과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쓰리백만 고집하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축구 감독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전술을 세우는 것이죠. 홍명보는 이번 월드컵 이전에 자기가 꾸려나갈 전술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월드컵 중 경직된 전술로 성적이 좋지 않자 곧바로 자기가 언급한 전술 방향성에 대해 말을 바꿉니다. 3백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는 절대 한 가지 전술을 가지고는 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거는 선수단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월드컵 전 홍명보는 인터뷰에서 상황에 따라 3백과 4백을 번갈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가전은 물론이고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4백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실점한 상황에서도 수비 중심의 3백을 고수했는데 후반 승부수를 띄워야 할 때도 포지션 변화를 주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선수만 교체하는 방식에 그쳤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던 남아공전에서 3패를 당하고 나자 전술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들에게 전술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고 답한 것은 자신의 사전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바꾸기였습니다. 홍명보는 남아공전 패배에 대해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합니다.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 전체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다라고 정답을 찾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순간이었죠. 홍명보는 세계 최고의 무대인 월드컵에서 졸전을 치른 직후임에도 빌드업 실패나 전술적 미스 같은 구체적인 패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술 수립과 경기 분석의 최종 책임자인 감독이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우리가 왜 갑자기 그렇게 부진했는지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당황스럽다라고 답변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입니다. 팀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위치에서 이런 답변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날씨와 경기 환경을 탓하면서 정작 자신의 전술적 판단과 선수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모든 것은 감독의 책임이라고 건성으로 말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답하지 않아 비판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남아공전 패배 이후 조 3위로 16강 진출 가능성을 기대했던 대표팀은 최종적으로 탈락이 확정되자 각계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못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당당한 자세로 들어와 사퇴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질문할 권리를 빼앗긴 기자들은 홍명보 책임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판단착오와 부족했던 부분을 밝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자리였음에도 홍명보는 당당한 목소리로 마치 고별사를 하듯 자신의 입장을 밝혀나갔습니다. 스스로 성적 부진과 전술 부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모든 판단이 한국 축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는 약 1분 40초 동안 준비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읽어내려갔고 비난하는 국민에 저항하듯 결연한 표정을 보이며 사과 한마디만 달랑 남기고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퇴장하면서 축구 팬들에게 마지막까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홍명보는 지금도 월드컵 패배라는 결과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는데요. 정작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전술적 무능함과 선임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영웅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시스템을 파괴하고 팬들을 기만하며 전술적 무능을 정신력으로 포장해온 홍명보 감독. 10년 전 실패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그의 리더십은 결과적으로 한국 축구를 과거로 퇴행시켰습니다. 이제는 변명이 아닌 그 무능함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